못 해먹겠어요? 예? 어때요? 힘들어요? 자, 이 처음에는 약간 좀 그래프를 가지고 그동안은 이제 말로만 하다가 그래프 가지고 얘기하니까 약간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살려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거래량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한다면, 자, 볼게요. 요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 대림 아파트가 딱 있습니다. 대림 이편한 세상 딱 있는데 딱 보시면 우리 같은 수요자 입장에서 대림 아파트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 있죠. 쭉 한번 나열을 한다면 그래도 가장 앞에다 쓰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크게 영향을 주니까 앞에다 쓰는 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림 아파트의 가격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아주 크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득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있죠? 삼성 아파트 가격,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공급자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림산업이 저도 아파트 지어서 만들어 팔려고 하는데, 아파트의 생산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 있죠? 쭉 나열을 한다면 맨 앞에다 쓰는 이유가 해당 재화의 시장 가격 있죠? 요게 아주 크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요거 외에도 뭐 기술 수준이라든가 생산 요소의 가격 있죠?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때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리니까 어떻게 그려져요? 그래프로니까 이러한 형태로 그린다는 얘기죠. 자, 그죠? 가격과 자 소비량과의 관계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때 곡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고요? 수요량이 변했다. 왜 그러냐면 가격이 변해서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근데 나머지 요인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와 얘 간의 관계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데 나머지 요인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이죠.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이걸요 수요가 변했다. 오른쪽으로 하는 걸요 수요가 증가했다. 왼쪽으로 하는 걸요 수요가 감소했다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대림산업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대림산업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자, 요놈과 요놈은 쪼개본 다음에 얘와 얘 간의 관계 있죠? 이걸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가격 이거는 판매량인데 이런 형태로 그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 늘리고 싶겠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때 만약에 곡선상에서 움직였다 그러면요 가격이 변해서 그런 겁니다. 이걸요 공급량이 변했다. 알겠죠? 근데 나머지 요인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걸 뭐라고요? 공급이 변했다. 오른쪽으로 하는 걸요 공급이 증가했다. 왼쪽으로 하는 걸요 공급이 감소했다. 그러면 시장 전체에서는 아파트 구입할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이 사람들의 수요 곡선을 전부 다 합친 걸 뭐라고요?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 해줍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자의 공급 곡선 있죠? 전부 다 합친 걸요 시장 전체의 뭐라고요? 공급 곡선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있죠? 이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의 인구라든가 소득 같은 게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그러면 가격 상승 뭐라고요? 균형량 증가. 이게 답니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한 거를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죠? 조금 전에 나눠드린 거 있는데 그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로는 어떤 형태로 나오냐 이거를 자꾸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뭐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저량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저량이라는 것은 특정 시점을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거 있죠? 그걸요 저량 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주택 재고 있죠? 항상 재고할 때는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저량 변수입니다. 처음엔 헷갈릴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바로 밑에 보니까 가계의 자산 있죠? 가계라는 것은 소비의 주체인 가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산이라는 건 재산을 얘기하는데 얘는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재산 상태는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특정 시점을 명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량 변수입니다. 무슨 변수라고요? 저량 변수. 그러니까 재산 상태는 오늘 자, 돈 갖다가 어디다 없앨 수도 있는 거죠.
물건 구입하는데 쓸 수도 있는 거고 새롭게 월급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재산 상태는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니까 특정치를 명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자, 그 밑에 보니까 도시 인구 규모, 인구도 계속 변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특정치를 명시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요, 저량 변수, 요 세 놈을 답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른쪽 볼게요. 건물 임대료 같은 경우는 한 달간의 임대료인지 1년간인지 분명히 해줘야 되죠. 이거 유량 변수고, 근로자 임금도 월급인지 연봉인지 분명히 해주라고 했죠. 이것도요, 유량 변수고, 신규 주택 공급량도 작년 1년 동안에 아파트 새로 지어서 공급한 양,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3개인 2번을 답해야 됩니다. 3개인 몇 가라고요? 2번. 자, 이번에는 자, 불과 한 달 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29회 하면은 요번에 본 시험 있죠? 요걸 얘기합니다. 요번에 본 시험이 29회이고 내년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시험이 몇회? 30회입니다. 알겠죠? 30회. 2번 볼게요.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예상되면, 밑줄 쳐볼게요.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하락이 예상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락했다는 게 아니라 하락이 예상된다는 얘기죠. 그럼 자, 생각해 볼게요. 하락이 예상되면 지금 사는 게 나아요? 나중에 하락했을 때 사는 게 나아요? 하락했을 때 사는 게 낫죠. 지금 안 살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자, 수요가 감소는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움직이죠. 자, 읽어볼게요. 이거는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수요의 변화로. 뭐라고요? 수요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자,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한다 해줘야 돼요. 곡선 자체가 뭐라고요? 좌측으로 이동한다. 할 수 있나요? 자,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것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죠. 그러니까 곡선 자체가 뭐라고요? 좌측으로 이동한다. 헷갈리나요? 할만하죠? 2번 볼게요. 자, 2번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어떤 쪽으로요? 우측으로 이동한다. 세 번째 볼게요.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자 볼게요. 얘는 아파트고 얘는 뭐라고요? 아파트고 얘는 단독주택이라는 얘기죠. 두 가지는 대체재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올라갔다. 올라갈 수 있죠? 그럼 단독은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아파트는 더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거 맞는 겁니다. 할 수 있나요? 자, 아파트 입장에서는 단독주택이 대체재가 될 수 있죠. 단독이 올라갔다. 그럼 단독 안 사고 아파트 더 살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헷갈린다. 그러면 오비하고 뭘 써놓으라고요? 하이트를 써놓은 다음에 하이트가 올랐죠. 하이트 안 사고 오비를 더 살 수 있네요. 우측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에요. 4번에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자,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로, 뭐의 변화라고요? 수요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상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해줘야 돼요. 곡선 자체가 어떤 쪽이라고요?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되면, 자, 취득세 같은 게 인상되면 사람들은 아파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니까 수요 곡선은 우측이 아니라요,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어떤 쪽이라고요? 좌측으로 이동한다. 자, 3번 볼게요. 그 정답은 3번을 답해야 됩니다. 자, 큰 3번 볼게요. 부동산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번에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거래세가 인상되면 이거는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수요 감소. 그 다음에 대출금리가 하락했다. 이거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수요 증가.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걸로 기대된다. 그럼 자 보세요. 앞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살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에 살려고 해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하죠?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수요의 증가.
알겠죠? 그 다음에 인구의 감소는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수요 증가는 기역, 디귿, 리을 해줘야 돼요. 기역 뭐라고요?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답하면 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4번 볼게요. 4번. 자, 주택의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량의 변화 요인으로 옳게 묶인 것은, 자, 무조건 지금부터 공급량의 변화하면 가격이 나와야 됩니다. 공급량의 변화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가격. 알겠나요? 자자자.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죠? 이걸요, 공급량의 변화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왼쪽은 공급 변화 요인이고 오른쪽에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죠? 공급량의 변화 요인 중에 이 주택에 대한 가격이 나온 거는 뭐밖에 없어요? 첫 번째예요? 네 번째예요? 자자자. 공급량의 변화가 나오려면 가격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주택 가격이 나오는 거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4번이에요? 1번이잖아요. 여기 1번이 정답입니다. 몇 번이 정답이라고요? 1번. 자자자. 공급량의 변화는 해당자와의 가격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나머지 요인이 변하면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건요, 공급의 변화고. 헷갈리나요? 원래. 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있죠? 공급량의 변화는 해당자의 가격이 변할 때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 뭐라고요? 공급량의 변화. 나머지 요인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이죠? 이걸요, 공급의 변화. 그러니까 공급량의 변화가 오른쪽에 있는데 공급량의 변화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해당자와 가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가격은 뭐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잖아요. 할 수 있나요? 원래 좀 이상하네. 여태 했던 거죠? 다시 해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의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자, 1번 볼게요. 주택 건설업체의 수가 증가했다. 이거는, 자, 지금도 옆에다 써놓으세요. 공급 우측. 뭐의 우측이라고요? 공급 우측. 그 다음에 그 2번 볼게요.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이것도 공급 우측. 뭐 우측이라고요? 공급 우측. 그 다음에 4번에 새로운 건설 기술의 개발에 따른 원가 절감. 이것도 뭐라고요? 공급 우측. 5번에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했다. 이것도요, 공급 우측. 맞죠? 그럼 정답은 3번인데,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승했다. 이거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수요 감소 써놓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수요 감소. 자, 이게 정답이 3번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이자율이 하락하면,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더 지을 수도 있는 거죠? 둘 다 증가하는 요인입니다. 알겠죠? 근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있죠? 건설업자한테 빌려주는 이자를요, 건축 대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담보대출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파트 구입할 때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담보대출 이자율만 정책적으로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는 딱 집어서 담보대출 이자율이 올랐다고 했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요,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뭐 감소한다고요?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나요? 이렇게.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볼게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자, 하나하나 써볼게요. 자, 수요자의 실질소득이 증가했다. 이거는 수요 우측. 써놓으세요. 뭐 우측이라고요? 수요 우측. 그 다음에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이거는 공급 우측입니다. 뭐 우측이라고요? 공급 우측.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이거는 수요 좌측입니다. 뭐 좌측이라고요? 수요 좌측.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곡선상의 이동. 자, 수요 곡선상의 이동. 알겠나요? 그러니까,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얘는 곡선 상에서 움직이죠? 지금 물어보는 게 수요 곡선이 좌측이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요,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아파트 선호도 감소했다. 이거는 수요 좌측. 뭐 좌측이라고요? 수요 좌측. 대체주택 가격 하락했다. 자, 대체주택 하면 항상 오비하고 뭘 써놓으라고요? 하이트 딱 적어놓은 다음에 오비 입장에서 하이트가 대체주죠.
그럼 하이트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하이트 더 사고 오비를 안 사려고 하겠죠? 이거 수요 좌측입니다. 뭐 좌측이라고요? 수요 좌측. 그 다음에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했다. 이거는 수요 우측입니다. 뭐 우측이라고요? 수요 우측. 그래서 정답은 수요 곡선 좌측은 사회적 인구 감소, 아파트 선호도 감소, 대체주택 가격 하락했죠? 요 세 놈을 답해야 됩니다. 세 놈인 정답이 몇 번이라고요? 2번입니다. 그래서 요거 6번을 풀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를 상당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다시 해요? 못합니다. 이렇게 바빠서. 6번을 풀 수 있다면 지금까지 한 거를 웬만큼 이해하는 겁니다. 질문 있나요? 질문 해보세요. 자, 뭐 문제가 있나요? 문제 있어요? 예? 아, 그거는요? 예. 근데 이제 이거 몇 개가 맞출 수 있냐? 이거는 요거 다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 같이 이 5번 같은 거는 어쨌거나 3번을 답할 수는 있겠죠? 이 자리로 올라가면 어쨌거나 다 감소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번 같은 건 맞추기 쉬운데 6번 같은 거는 지문이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를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연습하기엔 딱 좋습니다. 뭐 하기 좋다고요? 연습하기엔 딱 좋은데 문제 내놓으면 또 풀기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7번 볼게요. 7번. 자, 다음에 부동주택의 수요 공급에 관한 그림입니다. 수요 곡선을 D0를 D1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요인은, 자, D0를 D1으로 이동하는 요인이다. 그러면 수요가 감소된 요인이죠? 수요 감소된 요인 찾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1번 주택거래 규제를 완화했다. 이거는 옆에다 써놓으세요. 수요 증가. 수요 뭐라고요? 증가. 거래 규제 같은 거, 그린 베이터 같은 거 풀게 되면 땅을 많이 구입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했다. 이것도 수요 증가. 뭐 증가라고요? 수요 증가. 3번에 모기지 대출금리가 하락했다. 이자율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이건 수요 증가입니다. 그리고 모기지 대출은 나중에 담보대출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이렇게 마시고, 5번에 주택 건축 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이거는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 틀렸고 4번이 정답인데,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다. 대체재 하면 오비하고 화이트 선으로 하겠죠? 근데 화이트 가격이 하락하면 화이트는 더 살려고 하죠? 오비는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니까 이게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을 답해야 돼요. 알겠죠? 자자자, 오비하고 뭐가 있어요? 화이트가 있는데 오비 입장에서 화이트가 대체재죠? 화이트 가격 하락했다. 그럼 화이트 더 사고 오비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니까 D0에서 뭐라고요? D1으로 이동하는 요인입니다. 정리할 수 있죠? 자, 8번 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이런 걸 뭐라고요? 우하향한다. 이런 거 뭐라고요? 우상향한다. 우측으로 올라가는 모양이죠? 우상향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거 틀린 것은 1번 볼게요.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밑줄 쳐볼게요. 공급은 불변, 수요는 감소. 자, 볼게요.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자,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가 감소했죠?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니까 이렇게 하죠? 아, 이게 수요 감소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은 올랐어요? 하락했어요? 하락이고 균형량은요? 감소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상승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1번이 틀린 겁니다. 2번 볼게요. 자, 그럼 1번부터 내가 정확히 이걸 답을 체크했다. 그러면 그냥 넘기시면 돼요. 실전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연습하는 거니까 그냥 풀어볼게요. 2번, 수요가 불변, 공급의 증가. 밑줄 쳐볼게요. 수요가 불변, 공급이 증가. 자, 볼게요. 수요는 불변인데 공급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B0 에러. 자, 그러면 공급의 증가는 우측에 좌측이에요? 증가는 우측, 감소는요? 자, 증가는 우측 이렇게 그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으니까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 자, 만나볼게요.
자, 수요는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맞는 거죠? 자, 세 번째 볼게요.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클 경우에, 자, 밑줄 쳐볼게요. 수요의 증가, 밑줄 쳤나요? 그 다음에 큰 경우, 뭐라고요? 큰 경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라고 했죠?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수요의 증가가 크다는 얘기죠? 그럼 수요 증가만 그리면 됩니다. 자, 보세요. 수요 증가는 여기서 여기로 그리면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로 갔으니까 가격 올랐어요? 하락했어요? 균형량은요? 증가했다. 만나볼게요. 자,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클 경우에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도 증가한다. 맞네요.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클 경우에 밑줄 쳐볼게요. 공급의 감소, 밑줄 쳤나요? 그 다음에 큰 경우, 공급의 감소 뭐라고요? 큰 경우. 그럼 공급의 감소만 그리라고 했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의 감소만 그리면 되니까 공급의 감소는 어떻게 그리면 돼요? 여기서 여기로 가면 되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갔으니까 가격은 올랐어요? 하락했어요? 균형량은요? 감소했네요. 아, 이렇게 좀 그냥 감소했죠? 그러니까 만나볼게요.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맞네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마지막.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클 경우에 밑줄 쳐볼게요. 수요의 감소, 그 다음에 큰 경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요의 감소만 그리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그리면 되죠? 그러니까 가격 하락 균형량이요? 감소. 그러니까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 맞네요? 맞죠? 자, 문제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약간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뭐 할만하네 이렇게 나오네요. 할만한가요? 어렵다면 할까요? 자, 이게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를 완벽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뭐라고요? 아, 대충 저런 거 공부하는 거구나. 이렇게 할만하네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할만하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인간이 해야 될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자, 연세가 제가 저기 구미에서도 그 강의를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나이가 78세 되신 분이, 78세는 아니고, 76세인가 그 정도인데, 5년째 해서 합격했습니다. 5년째 올해. 그러니까 계속 그 연습 계속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이번에는 요거 다시 올게요. 요거 다시 오셔서 요거 프린트물 있죠? 다시 오셔서 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7페이지에 탄력성. 자,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 뭐라고요? 탄력성이다 이런 겁니다. 알겠죠? 탄력성이다. 자, 그래서 고무줄 같은 경우는 아니면 스타킹 같은 경우는 충격을 가게 되면 쭉쭉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쭉쭉 늘어나죠? 이런 거를 고탄력 스타킹이다. 무슨 스타킹이라고요? 고탄력 스타킹이다 해줍니다. 알겠죠? 근데 그 옷 같은 거는 잘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이걸요. 비탄력적이다. 혹은 저탄력 옷이다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때 자, 얘들이 변할 때 얘가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죠? 그걸요. 탄력성 해준 겁니다. 알겠나요? 탄력성. 이때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자, 어디 갔냐면 어디 갔어요? 자, 얘가 변할 때 얘가 그 그림이 참 이거 참 여기 요렇게 된 게 막 위에 올라가 있죠? 재수없게 여기 붙어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그냥 저랑 같이 공부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이제 옮기고 하다 보니까 어디 보내고 하다 보니까 막 그림이 약간 틀어져서 그래요. 알겠죠? 급하게. 자, 그러니까 자, 이 그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크게 변할 수 있고 적게 변할 수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밥을 안 먹을 수 있나요? 안 먹을 수 없는 거죠? 크게 줄어도 안 줄어요? 안 줄어든다입니다. 근데 콜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가격 변화에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해줍니다. 수요의 뭐라고요? 가격 탄력성. 자, 이번에는 자, 소득이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요의 뭐라고요? 소득 탄력성. 자, 볼게요. 자, 아까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면 사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죠.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자, 이 그 소금 같은 거 뭐라고요? 소금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자, 그 콩나물국에다가 한 수저 넣었던 소금을 10수저 넣을 수는 없는 거죠. 크게 변화해 안 변해? 안 변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소득 변화에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냐 하는 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해줍니다. 무슨 탄력성이라고요? 교차 탄력. 예를 들어 얘는 대림 아파트, 얘는 삼성 아파트라 치면 삼성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싸게 분양한답니다. 그럼 삼성을 더 사고 대림을 안 살 수 있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대림 아파트고 얘는 그랜저 승용차라고 치자. 그럼 그랜저 승용차가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얘는 안 살 수 있죠. 그거하고 대림 아파트 구입하는 거하고는 크게 변화는 없겠죠.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얘가 변할 때 어디 갔어요? 자, 얘가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공급의 뭐라고요? 가격 탄력성이다 해주면 됩니다.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요건데,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그래도 중요한 거는, 가장 뭐 중요하다는 얘기는 시험에 가장 많이 물어본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얘가 1등입니다. 뭐가 1등이라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등이고 얘가 2등입니다. 2등. 알겠죠? 2등.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두 번째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얘네들은 3등입니다. 몇 등이라고요? 3등. 그러나 영화로 친다면 얘가 이제 주인공급. 알겠죠? 주연급. 얘는요, 조연급. 얘는 뭐라고요? 엑스트라. 그래서 엑스트라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엑스트라 없으면 영화가 제 영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얘도 가끔 물어보니까 이것도 정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요거는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고 1월 달부터 하면 돼요. 지금은 이제 얘와 얘만 좀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뭐라 한다고요? 느낌. 필 아시나? 필로 딱 해서. 알겠죠? 처음에는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좀 하다 보면 자꾸 굳어지면 그건 공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좋게. 자, 그럼 맨 먼저 순서에 따라서 1번 수요의 뭐라고요?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자, 얘는 이제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해주는데, 이걸 뭐라 하면 일라티스 해줍니다. 뭐라고요? 일라티스. 이걸요, 영어 찾아보면 탄력성이라는 뜻입니다. 민감도 탄력성. 그래서 이런 부를 써볼게요. 일라티스티 디맨드. 이거 할 수 있죠? 이런 부를 씁니다. 자, 디맨드 해주면 수요의 뭐라고요? 가격 탄력성이다. 자, 정신이 바짝 들었나요? 예. 한번 좀 졸림가요? 졸리면 요거를 한번 띄워볼까요? 띄고서 한번 긁어볼까요? 자, 이렇게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얘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죠. 아까 같이 우리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변하더라도 수요량이 크게 변해요? 작게 변해요? 작게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콜라 같은 건 크게 변할 수 있죠. 근데 요거를 액면가로 금액 가지고 바로 비교하면, 자, 재화끼리 부동산끼리 비교하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백분율 가지고 비교합니다. 뭘 가지고 비교한다고요? 백분율.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 변했을 때 수요량은 그거 이상 변할 수 있죠. 적게 변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측정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측정할 것인가 그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측정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가격의 변화율이 있다. 가격의 뭐라고요? 변화. 예를 들어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 올랐다. 그럼 20% 올랐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가격의 변화율이 딱 기준입니다. 알겠죠? 예. 예를 들어 20% 변화했는데 이 수요량이 더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율분의 뭐라고요?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해준 걸 뭐라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변할 때 얘가 이거보다 더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측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데, 자, 요거는 어제거나, 자, 가격이 100원에서 110원으로 올랐다. 자, 그럼 나중에 계산할 겁니다. 저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10% 오른 겁니다. 요게 기준입니다. 몇 프로 올랐다고요? 10% 올랐더니 1000개를 구입하려다가 사람들 비싸졌으니까 덜 사려고 하죠? 800개를 구입하려고 한다. 그럼 1000개에서 800개로 200개가 줄어든 거죠? 20% 감소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의미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 계산해 볼게요. 가격이 아까 10% 올랐죠? 그랬더니 수요량은 20% 감소했죠? 1000개에서 800개로 200개가 줄어들었죠? 20% 감소한 겁니다. 이거 나중에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면 20을 10으로 하니까 2죠? 인데 문제는 이 분수식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알겠죠?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요 수요량은 증가하죠. 그러니까 항상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예외가 없는 한, 아까 베블렌 효과처럼 예외가 없는 한 항상 뭘로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마이너스 나오는 건 100%죠. 예외가 없는 한은. 근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 변화에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호를 무시하려고 앞에다 마이너스 한번 딱 치게 되면 분수식에 마이너스 2개 들어가죠. 그러면 플러스로 바뀝니다. 뭘 바뀐다고요? 플러스. 그러면 아예 이렇게 하든가 아예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항상 그냥 부호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뭘 무시하라고요? 부호를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항상 부호를 무시하고 계산하시면 돼요. 뭘 무시하라고요? 부호를 무시하고 계산하시되 다만 자,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있죠? 요것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계산해 볼게요. 한 3가지 정도 계산해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자, 가격이 어디 갔어요?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자, 수요량은 한 90%를 줄이려고 한다. 이렇게. 그러면 90을 10으로 나누니까 부호 무시하라고 했죠? 무시하니까 90을 10으로 하니까 9죠? 9는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자, 9가 커요? 1이 커요? 9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1보다 크죠? 이번에는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1%만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그 1을 10으로 나누니까 0.1이죠? 0.1은 1보다 커요? 작아요?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걸 뭐라고요?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이런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해줍니다. 알겠죠? 아니, 가격 변화가 더 크게 변하는 걸 뭐라고요? 탄력적. 작게 변하는 걸요? 비탄력적.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가격이 어디 갔어요? 가격이 자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딱 10%를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똑같이 반응한 거죠? 그래서 10을 10으로 하니까 1이죠? 이걸 뭐라고요? 단위 탄력적이다. 똑같은 단위로 변한 걸 뭐라고요? 단위 탄력적. 자자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가격의 변화율이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인데 얘하고 얘가 똑같다 하는 거 뭐라고요? 단위 탄력적.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큰 걸 뭐라고요? 탄력적.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 변화율이 작은 걸요? 비탄력적. 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 변화에 따라서 얘가 크게 변하는 걸 뭐라고요? 탄력적. 작게 변하는 걸요? 비탄력적. 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이게 술 잔뜩 마시고 호평역 앞에 가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밑둥끝없이 10대를 때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랬더니 걔가 와서 나를 90대 때리면서 반을 죽여놓는다는 얘기죠? 이거는 탄력적으로 반응했어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어요? 이런 걸요? 탄력적이다. 내가 10대 때렸더니 걔가 와서 꼴구하면 한 대 이렇게 놓더니 빨리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고 하는 거죠? 이러라고요? 둔하게 반응한 걸요? 비탄력적. 내가 10대 때렸더니 걔도 와서 똑같이 10대 때린다는 얘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반응한 걸 뭐라고요?
단위 탄력적이다. 다시 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림의 형태로 알아볼게요. 무슨 형태라고요? 그림의 형태로. 한 놈, 얘를 뭐랄까요? 두 놈. 이렇게. 얘는 이제 콜라. 얘는 뭐랄까요? 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수요곡선을 어떻게 그렸어요? 대충 45도 그렸죠? 근데, 자, 얘는 가격. 이거는요, 수량. 가격, 소비량이라 친다면, 콜라 같은 건 상당히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완만. 근데 얘 같은 건 상당히 급한 형태로 그린다는 얘기죠? 알겠죠? 왜 이렇게 그려지나 보겠습니다. 그려지냐면, 자, 콜라 같은 경우는 볼게요. 콜라 같은 경우는 콜라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근데 콜라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 안 사려고 하죠? 가격이 비싸면 덜 사려고 하죠? 근데 소비량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소비량이 팍 줄어들었네요. 올라가니까 팍 줄어들었죠? 그죠? 팍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 이 콜라 사 먹으려고 편의점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콜라 가격만 2,000원에서 3,000원 올랐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비싸? 그 바로 옆에 보니까 너 아니라도 먹을 게 많아요, 저거요? 너 아니라도 옆에 보니까 맥콜, 환타, 사이다, 밀키스 이런 거 막 무지 많다는 얘기죠? 그죠?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니까지 게 올랐으면 안 먹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를 대체할 만한 자가 많아요, 저거요? 대체제는 만족감이 비슷한 자가 있죠? 대체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되게 많으니까 안 사면 될 거 아니죠? 상대적으로 콜라 가격만 내려갔다. 그러면 다른 거에 비해서 얘가 싸졌으니까 더 많이 살 수 있죠? 가격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할 수 있네요. 콜라 같은 경우는. 알겠죠? 근데 쌀 같은 거 볼게요. 쌀의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이 줄어들긴 했는데 거의 안 줄어들었죠? 올라가되 조금 줄어들었죠? 맞죠? 왜 이렇게 조금 줄어드냐면, 자, 이 쌀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애들한테 밥을 안 먹일 수 있나요? 밥은 삼시세끼.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 아닙니까? 비싸대도 밥은 먹여야 되죠? 그죠? 비싸다고 안 먹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설사, 자, 그 쌀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애들한테 라면만 먹이면 돼요? 라면 자꾸 먹이면 애들이 눈동자도 풀리고 이상해집니다. 하는 짓도 이상해지고 그러면 이런 거 자꾸 먹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쌀이 그냥 주식이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면서 쌀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대체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죠? 설사 쌀 가격이 폭락했다고 해서 애들한테 밥을 한 공기씩 먹다가 너 10공기씩 먹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크게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 콜라 같은 경우는 가격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죠? 이런 거 뭐라고요? 탄력적인 수요 곡선이다. 입니다. 뭐라고요? 탄력. 그 다음에 그 쌀 같은 경우는 가격 변화에 둔하게 반응했죠? 뭐라고요?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을 해줍니다. 알겠죠? 굳이 숫자를 동원한다면 얘는 한 10% 올라가니까 한 90% 줄이려고 하죠? 1보다 큰 형태. 얘는 10% 올라가니까 한 1%만 줄이려고 하죠? 1보다 작은 형태. 알겠죠? 아니, 나중에 우리 수요 곡선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얘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지금 이거 하자는 겁니다. 그래프. 그러면 만약에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얘는 가격은 조금 떨어지겠죠? 얘는요, 뭐 가격이 팍 떨어질 수 있겠네요. 이런 거 다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해보겠다는 얘기죠? 아까는 그냥 45도 대충 그렸죠? 근데 어떤 제안은 이렇게 완만한 형태가 그려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요 급하게 그려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경우는 탄력적인 형태, 어떤 경우는요 비탄력적인 형태로 그려지나 보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거 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거기에 박스에 보니까 맨 위에 28페이지 박스 있죠? 그러면 콜라 같은 건 대체제가 많으니까 뭐라고요? 탄력적. 근데 쌀 같은 건 대체제가 별로 없으니까요 비탄력적. 그 다음에 우리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 생각해 볼게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 가나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저거요? 아파트 대체할 만한 널려 있는 게 아파트죠? 대체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공장이나 상가를 대체할 만한 자를 찾는다. 대체제가 뭐예요? 만족감이 비슷한 제가 있죠? 이런 거 찾는 게 쉬워요? 어려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은 대체제가 많기 때문에 탄력적. 상업용, 공업용 같은 경우는요 대체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비탄력적해진 겁니다. 알겠죠? 비탄력적. 그 다음에 거기에 여기는 뭐가 있냐면 TV가 있고 여기는 TV가 있고 얘는요
콩나물 아시나요? 자, 어떤 사람이 100만 원 벌고 있는데 한 달에, 자, 이 콩나물 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 올랐다. 그죠? 그런다고 해서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부담이 커요, 작아요? 별 크진 않죠. 그러니까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알죠? 올라봐야 뭐 크게 부담스럽진 않죠. 근데 TV 가격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올랐다. 20%. 그러면 이거 샀다가는 다른 걸 못 사는 거죠?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죠? 그러니까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면 비탄력적, 크면 뭐라고요? 탄력. 요것도 좀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얘는 귀고리 아시나요? 얘는 뭐라 할까요? 비누. 자, 비누 같은 걸 생활 필수품 해줍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을요, 생필품. 근데 귀고리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없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없다고 해서 밖에 못 나가나요? 어떤 사람 못 나간다고 하는데, 그 화장 안 하면 못 나갈 수 있지만 귀걸이 없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쓸데없는 소리 했고, 자, 비누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아침에 비누칠 안 할 수 없는 거죠? 크게 안 줄어든다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니까. 그죠? 근데 귀걸이 가격이 올랐다. 그럼 뭐 이렇게 비싸? 그거 안 사면 될 거 아니야? 옛날에 끼고 다니던 거 있죠? 요거 끼고 다니면 되겠네요. 그래서 크게 줄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요것도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일반적인 토지고 얘는 뭐라 할까요?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다. 자, 그린벨트라는 게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개발 제한. 이런 땅 구입해봐야 건물도 못 짓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린벨트 내 토지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개미떼처럼 사겠다고 달리지는 않겠죠? 쓸모도 없으니까 용도가 제한돼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면 하락하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얘는 단기고 얘는 뭐랄까요? 장기라고 해보자. 자, 오늘 요번 달에 갑자기 주택 임대료가 비싸졌다고 쳐볼게요. 임대료가 비싸다고 해서 에이 나도 집 한 채 사야 되겠다 이러진 않겠죠? 왜냐면 집 살려면 돈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리고 또 집 사는데도 기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냥 살고 말겠다 나올 겁니다. 갑자기 올라가면.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간다 그럴 경우는 나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요? 나도 대출 끼고 집 사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요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테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가 요 정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했다가는 다음 주부터 야, 이거는 내가 해야 될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건 인간이 해야 될 게 아니구나. 이게 나옵니다. 알겠죠? 자, 거기 보시면 저기에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1번 볼게요. 29페이지에 길잡이 지문이 있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의미하며 그 값이 1보다 크면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뭐뭐에 대한하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가격 변화율에 대한 뭐라고요?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이게 1보다 클 경우는 뭐라고요? 탄력적. 이렇게 됩니다. 2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율에 비하여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3번은 제가 조금 있다가 문제를 풀 겁니다. 알겠죠? 풀 거니까 그건 놔두시고 5번 볼게요. 대체재가 있는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탄력적이 된다. 자, 콜라 같은 경우는 대체재가 많죠? 탄력적. 쌀 같은 건 대체재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비탄력적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하여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비탄력적이다. 맞는 거죠? 주거용은 탄력적, 공업용 같은 거는요 비탄력적. 할 수 있나요? 비탄력적이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뭐가 된다고요?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요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알아볼게요. 공급의 뭐라고요? 가격.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공급의 가격 탄력. 이것도 마찬가지로 elasticity supply 해줘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해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가격의 변화율분의 뭐라고요? 공급량의 변화율 이렇게 주는 건데 계산해 볼게요.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공급량을 한 30% 늘리려고 한다.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라고요? 3인데 3이죠? 근데 여기다 또 마이너스 붙이면 대화인데요? 얘는 가격과 공급량 항상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도 증가하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도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플러스 형태가 나타나요. 항상 뭘로 나타나요? 플러스. 알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굳이 붙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얘가 됐든 계산할 땐 다 뭐라고 무시하라고요? 부호는 무시하고 계산하셔요. 알겠죠? 다만 나중에 해석할 때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한다. 근데 얘는요,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한다. 이거 마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것도 한 3가지 정도 알아볼게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3가지. 가격이 어디 갔어요? 10% 상승하니까 공급량 한 80%에 늘리려고 한다. 그럼 80을 10으로 하니까 8이죠? 8은 1보다 커요, 작아요? 크다. 이런 거를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자,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를 한 2%만 늘리려고 한다. 그럼 2를 10으로 나누니까 0.2죠? 0.1보다 작다. 이런 걸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어디 갔어요? 10% 상승하니까 공급량도 딱 10% 늘리려고 하죠? 그러면 1이라는 얘기죠? 뭐라고요? 단위 탄력적이다. 집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측정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가격 변화율에 비하여 수요량의 공급량의 변화에 큰 걸 뭐라고요? 탄력적. 작은 걸요? 비탄력적. 똑같은 걸요? 단위 탄력적. 구분할 수 있죠? 그럼 요거를 그림의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그림의 형태. 한 놈, 얘는 뭐랄까요? 두 놈. 자, 가격, 공급량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지역은 건축 인허가 받기가 아주 용이한 지역이랍니다. 이런 지역은요, 건축 인허가 받기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이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급선 어떻게 그렸어요? 대충 이렇게 45도, 자, 45도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그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알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급한 형태로 그린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자, 건설업자는 아파트 짓고 싶겠죠? 아까 오르면 짓는다고 했죠? 짓고 싶은데 공급량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났네요. 무지막지하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시청에서 인가를 잘 내줘야 안 내죠? 잘 내주니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알겠죠? 근데 이 지역을 보겠습니다.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은 증가는 했는데, 많이 증가해서 조금 증가했어요? 조금 증가했죠? 왜냐하면 시청에서 인가를 잘 내줘야 안 내죠? 안 내주니까 많이 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런 거를 뭐라고요? 이런 형태를요,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얘기죠? 이걸요, 탄력적인, 뭐라 한다고요? 탄력적인 공급선이다. 이런 거 뭐라고요? 비탄력적인 공급선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비탄력적인 공급선. 알겠죠?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자, 굳이 숫자로 한다면 얘는 10% 올라가니까 한 80% 늘리려고 하죠? 1보다 큰 형태. 얘는 10% 올라가니까 2%만 늘리려고 하죠? 1보다 작은 형태. 자, 지금 좀 헷갈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 정도 하시고 다른 거 좀 하지 마세요. 자,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뭐라고요? 탄력적. 둔하게 반응하는 걸요? 비탄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요거 볼게요. 이걸 보면, 자, 지금은 11월, 12월 달은 이게 자세히 하는 것보다는 뭐라고요? 느낌으로, 이런 걸 공부하는 거구나. 그래서 굳히는 거 있죠? 이런 걸 나중에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자꾸 세세한 거를 전투적 자세로 나가면 안 됩니다. 큰 틀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시끄럽죠? 시끄럽답니다. 자, 9번 볼게요. 9번,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실전은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어느 부동산의 가격이 5% 하락했는데 수요량은 7% 증가했다면 부동산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제가 부호를 무시하라고 했어요? 무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시하고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5% 변했죠? 5% 변했더니 수요량은 7% 증가했죠? 7% 증가했다. 그러면 7을 5로 나누면 1.4가 됩니다. 뭐가 되고요? 1.4. 그 정답은 1.4인 4번을 답하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나중에 해석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해석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 감소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소득의 탄력성 이거 집어넣고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러 하면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알겠죠?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요? 반비례한다.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해요, 반비례요? 비례한다. 이거 10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하여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탄력적이 아니다. 탄력적이다. 틀렸네요.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비탄력적이라고 했죠. 공업용 부동산이 뭐라고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2번 볼게요. 자,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의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맞는 거죠?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 대체재가 별로 없으면요 비탄력적. 자, 세 번째,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할수록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은 커진다. 탄력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1보다 큰 걸 탄력적이라고 하죠. 1보다 작은 걸요 비탄력적. 아까 자,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는 용도가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비탄력적. 근데 얘는 일반적인 토지는 용도 전환 용이할 수 있죠.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면, 그러니까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할수록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은 어떻다고요? 커진다. 탄력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탄력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비탄력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탄력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단기에는 비탄력적인데 장기적으로 크게 변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휘발유 가격이 올랐다. 그런다고 해서 아유 나 자동차 안 살랜다 이러진 않겠죠. 그냥 씩씩거리고 그냥 타고 다닐 겁니다. 그죠?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 휘발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 안 취해야 돼요? 취해서 자동차 팔고서 버스 타고 다니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휘발유 소비량이 크게 줄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알겠죠? 다시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거구나. 이것도 좀 너무, 이런 것도 좀 너무 많은 양을 공부했는데,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4월 달까지 이걸 끝내야 돼요. 언제까지 있느라고요? 4월 달까지 1차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디 다른 학원에 이런 것까지는 안 합니다.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힘들어 할까봐 안 하는데, 여기는 딱 겉보기에는 뭐라고요? 명석해 하고 이제 똘똘해 보이시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른 데 가서는 절대 안 합니다. 다른 데서는 겉보기에도 약간 멍해 보이시고, 자, 계속 얘기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멍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하는데, 여기서는 겉보기에는 뭐라고요? 명석해 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는 뭐 기타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거 있죠? 시장로 이런 거 공부할 거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상 이거 하고 얼른 가서 쉬세요. 식사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